독일 맥주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500년 전통의 맥주 명가가 문을 닫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독일의 유력 신문들은 연일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민헨 최고의 맥주 양조장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전통 맥주업계가 발칵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문을 닫는 이유였습니다. 아시아의 어떤 비밀스러운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무슨 기술이기에? 설마 그들이 500년 전통을 포기하는 건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이 다시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맥주의 역사를 새로 쓸 만한 혁신적인 무언가를 들고 온 것입니다. 도대체 그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6개월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민헨 옥토버 페스트 500년 전통의 독일 맥주 품평회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고의 맥주로 선정된 것이 한국의 발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맥주였기 때문입니다. 전통을 고수하던 독일 양조장들은 충격에 빠졌고 유럽 전역의 맥주 전문가들은 이것이 맥주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혁신적인 맥주가 500년 전통의 가문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민헨의 전통 맥주 양조장 호프마이스터의 수석 연구원 마르쿠스 밀러입니다. 우리 가문은 1516년 독일 맥주 순수령이 제정된 그때부터 3대에 걸쳐 맥주 양조를 이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제가 지켜온 이 전통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양조장으로 향합니다. 알프스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출근길은 늘 저를 설레게 합니다. 200년 된 붉은 벽돌 건물 앞에 서면 먼저 온 직원들이 벌써 보리를 담그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서면 발효통에서 피어오르는 보리의 은은한 향기가 저를 반깁니다. 연구실로 가는 길에 저는 항상 발효실을 들릅니다. 커다란 구리 발효통들이 늘어선 이곳은 맥주가 탄생하는 심장부입니다. 보리의 달콤한 향, 홉의 쌉쌀한 풍미, 효모가 만들어내는 미묘한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 일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마르쿠스, 오늘도 일찍 왔구나. 발효실에서 마주친 아버지는 늘 그렇듯 발효통의 온도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76세의 높은 연세에도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하시는 분입니다. 네, 아버지. 오늘은 새로운 효모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실험이라고? 우리는 이미 완벽한 맥주를 만들고 있지 않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우리 양조장은 500년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자 어제 작성하던 보고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유럽 맥주 시장 트렌드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래프들은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건강한 술, 낮은 도수의 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고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발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점심시간에 아버지를 연구실로 모셨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여드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재 우리 매출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 후를 생각하면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젊은 층에서는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고 전통 맥주보다는 새로운 것을 찾고 있어요. 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시며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마르쿠스, 우리는 500년 전통을 지켜왔다.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야. 변화가 늘 좋은 것은 아니란다. 아버지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맥주는 여전히 최고였고 옥토버 페스트만 해도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찾아와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도전 없이는 발전도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서 효모의 활성도를 측정하던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책상 한켠에 쌓여있던 학회지에서 흥미로운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아시아 전통 발효주의 미생물학적 특성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을 읽어내려가는 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주들은 단순한 술이 아닌 복합적인 발효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익균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막걸리라는 술은 살아있는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으며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 뮌헨에서 유럽 주류 박람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부스가 있다면 꼭 들러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운명 같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박람회장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한국 부스. 처음에는 하얀색 술이라는 것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발효의 비밀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통의 한국 발효주입니다. 쌀을 주 원료로 하여 자연 발효시킨 술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산균입니다. 한국 부스의 김민수 연구원은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미생물들의 상호작용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단일 효모만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여러 미생물이 조화롭게 작용하며 만들어내는 발효의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의 전통 맥주와 한국의 발효 기술을 접목하면 어떨까? 홉과 보리의 깊은 풍미는 그대로 살리면서 한국 발효의 장점을 더한다면 전통은 지키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는 거죠.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전통은 그대로 지키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발효 기술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닌 더욱 발전시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묵묵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죠. 내 할아버지께서도 늘 말씀하셨다. 진정한 전통은 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번 내 생각을 시도해보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우리의 자부심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전통 맥주의 자존심과 한국 발효의 지혜가 만나는 순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혁신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실험은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막걸리 유산균을 맥주 발효 과정에 투입했지만 홉의 쓴맛과 미생물이 충돌하며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실험실 동료들은 맛보기를 거부했고 연구 조교는 이게 정말 맥주인가요?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발효 온도를 낮췄지만 이번에는 유산균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실험실 한켠에는 실패한 시도들의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실험실에 남아 현미경으로 발효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효모와 유산균이 서로 투쟁하듯 반응하는 모습은 마치 작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할수록 이 도전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르쿠스, 포기하는 게 어떻겠니? 우리 맥주는 이미 완벽하지 않니? 연구실을 찾아온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점점 따가워졌습니다. 동료 연구원들은 전통을 해치는 실험이라며 수군거렸고 양조장의 베테랑 직원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연구실에서 불을 밝히며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발효 문헌을 뒤지고 미생물학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실험이 실패할 때마다 노트에 꼼꼼히 기록하며 원인을 분석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렀습니다. 전환점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한국의 김민수 연구원이 보내준 논문 하나가 실마리가 되었죠. 막걸리의 발효 과정은 단계별로 다른 온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교향곡처럼 여러 악기가 차례로 연주되듯 다양한 미생물이 각자의 순서에 맞춰 발효에 참여한다는 것이었죠. 이거였어. 그날 밤 연구실에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미생물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실수를 저지른 거였습니다. 자연의 발효는 이렇게 섬세한 균형과 순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즉시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맥주의 기본 발효를 마친 후 두 번째 단계에서 특별히 선별한 유산균을 투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온도도 단계별로 달리했죠. 발효통의 온도계를 지켜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발효통에서 올라오는 향이 전과는 확연히 달랐죠. 첫 시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맥주 본연의 풍미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은은한 과실향과 함께 부드러운 감칠맛이 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뒷맛이 상쾌했고 위장이 편안했습니다. 연구실 동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맛있는데요? 전통 맥주와는 다르지만 분명히 매력적인 맛이에요. 기쁨도 잠시 독일 맥주 협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500년 된 맥주 순수령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죠. 협회는 공식 서한을 보내왔고 실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전통 양조장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순수한 맥주를 오염시킨다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마르쿠스, 이건 우리 맥주의 정체성을 해치는 일이야. 전통을 망치는 실험은 당장 중단해야 해. 맥주협회 임원들의 항해 방문이 이어졌고 지역 신문에서는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미넨 대학의 미생물학 연구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개발한 새로운 발효 공정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함께 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맥주가 아닙니다. 전통과 혁신이 만난 새로운 발효과학이죠. 마르쿠스 씨가 열어가는 이 새로운 길은 독일 맥주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슈미트 교수님의 이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연구팀과 함께 더 체계적인 실험을 진행했고 마침내 안정적인 발효 공정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연구진과의 협력으로 우리는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미생물들의 상호작용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유익한 물질들이 맥주의 쓴맛을 중화시키고 소화를 돕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유럽식품과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건강 기능성이 입증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건강한 맥주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마시고 나서도 속이 편안한 맥주라는 후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독일 맥주협회도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일 맥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협회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전통과 혁신의 조화로운 만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해냈어요. 첫 성공작을 들고 아버지를 찾았을 때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맥주를 만드신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 앞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맞았구나. 진정한 전통은 발전하는 거였어. 내 할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6개월간의 도전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맥주를 호프마이스터 네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의미였죠. 한국의 발효 지혜와 독일의 전통이 만나 탄생한 이 맥주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 창 너머로 보이는 알프스의 설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전통과 혁신의 조화로운 만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여정에 한국의 발효과학이 함께할 것이라고. 성공적인 실험 결과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큰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소량의 맥주를 대량 생산으로 옮기는 일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과제였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대형 발효 탱크에서 발생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완벽했던 발효 과정이 대형 탱크에서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산균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맛이 불균일해졌습니다. 한 번은 2000리터의 맥주를 전량 폐기해야 했습니다. 이래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거야.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김민수 연구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형 막걸리 양조장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온도 제어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어요. 그의 조언을 따라 발효 탱크에 새로운 온도 조절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아버지는 흔쾌히 승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잖니. 끝까지 가보자. 두 번째 과제는 유통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간 맥주는 기존 맥주보다 보관이 까다로웠습니다. 특수 용기 개발이 필요했고 유통기한도 짧았습니다. 대형 마트들은 이런 불편함을 이유로 입점을 꺼렸습니다. 그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뮌헨의 유명한 맥주 레스토랑 체인 비어하우스에서 우리 맥주를 독점 판매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짧은 유통기한을 신선도의 증거로 홍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맥주를 배달받는다는 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어하우스의 마케팅 담당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론칭 첫날 비어하우스 전 지점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건강한 맥주라는 컨셉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특히 여성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속이 편안하면서도 맛있어요. 다음 날 숙취가 없어서 좋아요. 한 달 만에 판매량이 예상의 3배를 넘었습니다. 비어하우스는 전용 저장고를 만들겠다고 제안했고 우리는 24시간 생산 체제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이 성공을 본 다른 레스토랑들도 연락해왔습니다. 그들과 상담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매장에 전용 냉장고를 설치하고 직원들에게 맥주 관리 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품질 관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뜻밖의 소식은 병원에서 왔습니다. 소화기 내과의 한 교수가 우리 맥주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맥주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맥주가 아닙니다. 전통 발효 음료의 건강상 이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훌륭한 시도입니다. 교수님의 연구 결과는 의학 저널에 실렸고 이는 우리 맥주의 신뢰도를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성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항공사가 기내식 맥주로 우리 제품을 선택했고 유럽의 고급 호텔 체인들이 계약을 제안해왔습니다. 독일을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꼭 마셔봐야 할 맥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해냈어요. 양조장 창고를 증축하는 날, 아버지와 함께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란다.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야. 아버지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끝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의 설산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자고. 한국의 발효 문화에서 배운 지혜를 더 멋진 혁신으로 발전시키자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정이 우리만의 것이 아닌 모두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되게 하자고. 지난주 뮌헨 옥토버 페스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테레지 엠비제 광장의 거대한 축제 텐트 안, 저는 심사위원석에 앉아 옆자리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심사위원장이셨던 아버지는 이제 그 자리를 저에게 물려주시고 명예심사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은빛 머리카락이 축제 텐트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가 될 것 같구나.
내가 심사위원장이 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우리 맥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 될 테니까. 아버지의 말씀처럼 이번 옥토버 페스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1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축제에서 처음으로 혁신 맥주 부문이 신설된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도전이 만들어낸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넓은 심사장에는 20여 개국에서 온 양조장들의 맥주가 정성스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전통 맥주들의 유리잔 사이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색과 향의 맥주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상당수가 전통적인 제조법에 새로운 시도를 더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발효 기술을 접목한 시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르쿠스 씨, 당신의 도전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교토의 오래된 양조장을 이어받은 다나카 상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케 누룩의 발효 기술을 맥주에 접목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맥주에서는 은은한 사케의 향과 함께 맥주의 깊은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베이징의 양조장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황주의 발효 비법을 맥주에 적용했고, 방콕의 양조장은 열대 과일의 자연 발효균을 활용해 특별한 향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전통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사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의 김민수 연구원을 다시 만났을 때였습니다. 2년 전 박람회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이제 한국의 대형 주류회사 연구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막걸리의 발효 기술을 현대화하여 새로운 주류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르쿠스 씨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전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시상식은 축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황금빛 맥주 거품이 넘실대는 테레지 엠비제 광장의 저녁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혁신 맥주 부문에서는 5개국의 맥주가 공동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각각의 시도가 모두 의미 있는 혁신이라고 평가했고, 이는 맥주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맥주는 더 이상 한 나라, 한 지역의 것이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통의 의미가 아닐까요? 시상식 연설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고, 특히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양조장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노을이 물든 민헨의 거리를 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0년 된 성당의 첨탑 너머로 붉은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후회되는 점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500년 전통을 바꾼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전통은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 할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지. 맥주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그 본질만 지킨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거야. 오히려 내가 자랑스럽구나. 양조장 앞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환한 얼굴로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태국에서 온 연수생들이 첫 출근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조장은 이제 매년 아시아의 젊은 양조학도들을 받아들여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연구동에서는 새로운 실험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의 전통 발효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쌀과 과일을 발효시키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이 맥주와 만나면 어떤 새로운 맛이 탄생할지 모두가 기대에 차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일과를 마치고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붉은 노을이 알프스 산맥을 물들이는 풍경이 눈부셨습니다. 문득 2년 전 첫 실험을 시작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변화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1873년 증기기관을 도입하며 찍은 할아버지의 사진부터
1954년 현대식 발효 탱크를 설치하던 날의 아버지까지 양조장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벽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발효 기술과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고 앞으로 써내려갈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의 지혜이고 문화의 만남이며 끊임없는 혁신의 이야기입니다. 전통은 지키되 발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더 큰 꿈을 꿉니다. 세계의 다양한 발효 문화가 만나 더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낼 그날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한국의 오래된 지혜를 만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겠죠? 퇴근길에 마주친 김민수 연구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그 특별한 순간을 위해.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과 함께 공감시 감동 공감